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2020년 핫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런 네.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핀테크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근데 미국 금융사가 이쪽으로 투자를 좀 강화한다라는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도 지원 예산 2배로 늘린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네. 금융사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핀테크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금융과 ICT가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보기술 발달과 함께 금융산업이 커지는 그런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ICT가 발달하고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저금리 기조가 계속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금융사들도 적극적으로 뭔가 먹거리에 특히 기술과 함께 어떤 새로운 부분을 창출해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적극적으로 핀테크 업체를 투자를 하든가 또 M&A를 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도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가 2018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 535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에도 강하게 이어졌다가 잠시 2017년도에 쉬었다가 2018, 2019년 계속 확장세로 나가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은 금융도 이제 IT와 함께 변한다라는 시각들이 뚜렷하게 대표적인 미국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 어슈어런스 IQ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6년도 창업한 핀테크 스타트업인데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간 행동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2018년도 9월 달에 프루덴셜이죠. 프루덴셜 같은 경우 자산 규모 1위의 미국의 보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약간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투자를 그렇게 많이 잘 안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7천억이 넘는 돈을 주고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좀 어떤 AI와 그리고 또 IT 기술에 맞춘 보험 추천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골드만삭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저금리 속에서 어떤 IB 사업에 대한 부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실물과 그리고 IT 쪽을 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애플과 제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페이에 특화된 애플카드를 실물로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매액의 1%에서 3%까지는 캐시백 서비스를 준다는 메리트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고요. 또 하나 2016년도에는 온라인 은행 마커스를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대출에 대해서 서비스가 특화된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골드만삭스조차도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쪽에 대해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금융사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추이에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데이터 3법이 또 개정되면서 앞으로의 변화는 좀 더 국내사들도 빠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국내 금융회사 108개 은행이나 카드, 보험사, 증권사 모두 다 보게 되면은 71개사가 디지털 전환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특히 지금 은행권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보험 쪽 같은 경우는 예산보다 어떤 그 회사, 그러니까 즉 회사를 좀 더 빠르게 확장시키려고 노력한다. 특히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수익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 다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를 활용한 서비스나 RPA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차세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쪽이죠. 이쪽과 함께 내부 업무 프로세스까지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사업별 현황을 봤었을 때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단순하게 영업점을 디지털화하는 데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RPA라든가
그리고 AI, 빅데이터. 그러니까 즉 오히려 좀 더 IT를 통해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측면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국내 금융사들도 현황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금리 기조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핀테크 무장이 필수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의 지형은 변화하고 있고요. 네.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금융사 쪽에서도 디지털 이 부분으로 전환 가능성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 시대적인 흐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 트렌드를 파악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그렇습니다. 힘이 아닐까 싶은데 하나 또 찾아볼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 예.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특히 앞으로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가 되고 네.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도 한국에 직접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 예. 차원에서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투자 횟수는 감소하는데 규모는 확대가 됐다라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데이터 리서치 기업인 데이터9라고 하는 회사가 통계를 낸 부분들로 봤었을 때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 8개를 보게 되면은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바이두, 샤오미, 징둥닷컴, 바이트댄스, 그리고 메이트투안, 디디로 이렇게 8개로 인터넷 대기업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에 419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 총 3,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58조 정도 되는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투자 횟수를 봤었을 때 2018년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바이트댄스를 제외하고는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횟수 자체는 줄었는데 오히려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특히 투자 금액 관련돼서 순위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1위로 올라가고 텐센트가 내려간 반면에 특히 징둥닷컴이나 메이투안 같은 회사들이 오히려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는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하게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기업 서비스, 금융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주요 3대 회사 같은 경우 투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표시된 게 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는 많이 확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나는 추이라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좀 부진한 모습들이 중국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택과 집중을 이어가면서 될 만한데 돈을 더 많이 쓰겠다라는 그렇죠. 쪽으로 예. 변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기업별로 어느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기업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텐센트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많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 밖에 기업 서비스 금융 쪽을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판권과 컨텐츠 쪽에 관심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콰이쇼라고 하는 숏클립 동영상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를 했던 것이 가장 대표적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기업 서비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의 어떤 투자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융계열사인 엔트파이낸셜이 오히려 페이텀이라고 하는 인도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쪽으로 봤을 때 그렇죠. 기업 쪽에 대한 기대 어떤 변화를 조금 더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자기 기존의 생태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AR, 반도체, 로봇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바이두라고 하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기업 서비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특히 관련돼서 10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스마트 제조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고요. 예. 그밖에 반도체, 시스템 통합 관련된 쪽이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또 징둥닷컴 같은 경우도 스마트 시티용 사물 인터넷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큰데 중국 업체들 대부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나오는 쪽이 AI나 AR 그리고 VR 쪽에 대해서 투자를 가장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그중에 징둥닷컴이 조금 더 이 관련된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선두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쪽은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조금 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산업에 알리바바와 비슷하게 계속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조금 특이한 게 교육 쪽이나 정보기술, 게임까지 아우르고 있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붐을 못 일으키고 있는데 스포츠 관련된 영역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다양하게 벌리네요. 그렇죠. 앞으로 대한 변화들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한 번쯤 다 들어봤던 굵직한 기업입니다. 투자 횟수는 줄어도 아무래도 투자 금액은 늘리고 있고 선택과 집중하겠다. 네. 대표적으로 뭐 엔터, 미디어, 기업 서비스, 금융 투자 이런 부분으로 건드리겠다라는 흐름이니까 투자, 돈을 쓰는 이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낙수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네. 잘 되면 그런 섹터까지 업종별 흐름에서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